오냐, 내 돈 못하고 내 손모가 들건다. 자, 오늘 확률 첫 번째 시간. 자, 제목 한번 보세요. 뭐야? 수학적 확률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자, 그럼 확률이 뭐 수학적 확률 말고 뭐 다른 확률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확률이라고 하면은 수학적 확률로 정의되어진 요 확률을 확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를 들면 수학적 확률 이외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느낌상 어떤 느낌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냥 확률이라고 하면은 아무 말 없으면은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되어진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그 전에 먼저 용어들을 조금 서로 컨센서스를 이뤄야 돼.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육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거기에서 각각의 밑에 나온 시행이나 뭐 표본 공간, 사건 이런 용어들이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살펴보려고 해.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뭔 짓을 했을 때란 얘기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오케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무슨 행위?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행위를 했을 때, 자, 요거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확률 파트에서는 뭐라고? 시행은 뭐라고? 예를 들면 주사위나 덩전을 던지는 것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결정된?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실험이나 관찰. 그 결과가 우연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결과면은 확률 논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무조건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우연에 결정되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그런 행위를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위의 표현에서는 시행이 뭐가 되니?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떤 행위 시행을 하면 뭐가 나오겠니? 그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어떤 시행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될 거야.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런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 뭔 짓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기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니? 유기눈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라고. 육의 눈이 나오는 사건.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다 모아보면은 얘들아, 나올 수 있는 사건의 총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어디까지? 6까지. 요 경우 이외에 다른 사건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즉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결과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나 이 결과가 전부 다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떤 시행, 주사위를 1회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사건들은 모두 합쳐보면 이 6가지가 이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시행의 결과,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놓은 것을, 어떤 시행에서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는. 오케이? 표본 공간이 뭐라고?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놓은 뭐? 집합이라고, 집합. 이제 표본 공간은 집합이라는 거야. 어떤 집합?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놓은 집합. 그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즉 표본 공간이란 용어는 뒤에 통계에서도 나오는 용어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두세요. 즉 표본, 샘플링이지, 그치?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라는 얘기야. 그 예를 들면 전체 집합 같은 개념이야.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특정 원소들을 뽑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 각각들이 이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서로 연결시켜도 무방해. 오케이? 자, 그럼 표본 공간이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고. 그럼 얘들아,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한 번 던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표본 공간에 다 모아놨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지? 1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3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6이 나오거나, 그지?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집합 관점에서 보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됨? 자,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주사위를 2회 던지는 시행을 했어, 얘들아. 2회 던지는 시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지? 어떤 사건들이 쭉 나올 거야. 이름은 모르겠지만 사건들이 쭉 나올 텐데 그 사건들을 다 모아보면은 2회 던졌으니까 예를 들면 1, 2, 1, 3, 1, 6, 그 다음에 2, 1, 2, 2 해서 2, 6, 그 다음 어디까지 쭉쭉쭉 가다가 6, 1 해서 6, 6까지 전부 다 몇 가지? 36가지들의 2회 시행에 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얘들을 다 모아놓은 걸 뭐라 부른다고 우리가 얘를 주사위 2회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내가 특정한 사건, 주사위를 2회 던졌을 때 두 눈이 같게 되는 사건은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안에 있겠지. 이 안에 모든 결과가 있으니까. 두 눈이 같게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모이겠어? 이렇게 모이겠지.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사건은 항상 표본 공간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요 얘기야. 그러니까 얘들아, 예를 들면 문제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이 1, 2, 3, 4 요게 뭐라고? 표본 공간이야. 표본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 하고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총 수는 몇 가지니? 라고 물었어. 그러면은 사건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묻는 거라고. 그러면은 2의 4승, 즉 16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이 부분 집합 중에 2하고 4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내가 짝수를 뽑은 사건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했던 거겠지.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1, 3이면은 내가 홀수 뽑은 사건 예를 들면은 뭐 1, 2, 3이면은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래서 모든 사건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건은 전부 다 얘의 전체 부분 집합 2의 4승 1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면 쌤 공집합은 여기 공집합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됐을 때 100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당연하게 표본 공간이 없으니까 공집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 사건은 얘를 각각의 사건이 부분 집합의 총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용어를 마저 보면 자, 전 사건은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것은 표본 공간과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표본 공간이 뭐였니 얘들아? 표본 공간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개개의 집합이지, 그지? 이거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잖아. 모두 모아놓은 것이라고.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 안에서 무조건 어떤 시행을 한 결과를 다 모아놨으니까 시행의 결과 사건은 분명히 이 안에서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지, 그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체 사건 뭐 이렇게 이해해도 돼. 말이 되게 어렵게 설명이 돼 있는데 전체 사건은 그 표본 공간에 있는 게 전부 다잖아, 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공사건은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사건은 표본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 집합은 뭐밖에 없어. 공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말이 중요해. 근원사건. 자, 근원사건이란 말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즉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세요. 오케이? 근원사건 뭐라고? 아까 말하면은 주사위를 1회 던지는 시행을 하면은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각각 요런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만약에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전부 다 원소가 몇 개니? 전부 다 원소가 한 개짜리 사건이라고. 원소가 한 개짜리 사건. 요런 사건을, 원소 한 개짜리 사건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 아셨죠? 자, 영어를 계속 해보면, 자, 수학이 맨날 그렇지만 어떤 걸 하나 정의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확장을 시키죠. 확장을. 우리가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또 집합의 연산 논리에 의해서 어떤 두 가지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사건이란 얘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사건 집합이라 했잖아. 두 집합의 합집합으로 새로운 합사건을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고, 곱사건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을 가지고 곱사건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A 교 B에 해당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 배반 사건은, 요거는 우리가 위에 거 합사건, 곱사건은 집합의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 배반 사건 있지. 배반 사건은 새로운 용어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자, 배반 사건이란 무슨 말이냐면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관계. 두 사건이 배반 사건 관계다. 즉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오케이? 즉 집합으로 말하면은 교집합이 없을 때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 관계에 있고, 이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여사건은 여집합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어떤 S가 뭐니?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표본 공간이지, 그지? 표본 공간. 이게 전체 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A라는 사건이 전체에서 A라는 사건들이 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부분 집합으로 그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은 당연하게 이쪽 부분, 오케이? 집합이란 동일한 개념으로 구성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집합하고 사건을 집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들도 비슷한데 뭐만 기억하자? 배반 사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라는 말은 집합 관점에서는 두 개의 교집합이 무슨 집합? 공집합인, 즉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오케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럴 때 우리가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이다.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그러면 내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집합이니까 A라고 두면은 1, 3, 5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B라고 이름 붙이면 2, 4, 6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럴 때 집합 A와 집합 B는 무슨 사건 관계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배반 사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용어들을 요 한 문제 풀어봅시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8장이 있대.
오케이. 자, 1부터 8까지 카드가 8장이 있어. 이렇게 5, 6, 7, 8. 자, 여기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뭐래? 시행을 하는 거야. 시행. 그럼 나는 어떤 시행을 한다고? 한 장 카드 뽑는 거야. 카드 한 장 뽑기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뭐 해놓은 거? 모아놓은 거.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지? 표본 공간이라 부르지, 그치? 표본 공간. 그럼 표본 공간은 집합으로 표현하니까 모든 결과가 카드 한 장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를 모든 결과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겠어? 3, 4, 5, 6, 7, 8. 이게 뭐가 된다? 표본 공간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 중에 어떤 결과 우리가 볼 거냐면은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부르겠대. 그지? 그러면 자,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정했다고? A 사건은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카드 한 장을 딱 뽑았는데 그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는, 그지? 이게 약수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사건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을 이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6의 약수 카드를 뽑는 사건. 그러면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될 거야. 그게 이 사건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야. 6의 약수 사건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자, 그랬을 때 A하고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A하고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즉 사건은 뭐의 개수라고? 집합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얘하고 배반이기만 하면 된대. 얘하고 배반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건은, 즉 무슨 말이니 얘들아, 여기에 부분집합 중에 얘하고 교집합이 없는, 오케이? 교집합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의 개수, 그런 집합의 개수는 전부 다 몇 개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부분집합을 원칙적으로 2의 8승계나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얘 못 쓰고 얘 못 쓰고 얘 못 쓰고 얘 못 쓴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얘 이렇게 요 4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사건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 4, 5, 7, 8로 만든 사건들은 무조건 A하고는 무슨 관계다? 배반 관계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따라서 원소 4, 5, 7, 8만 써서 만들 수 있는 사건, 즉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16가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드디어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찬찬히 읽어보면, 자,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 즉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모든 결과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 시행을 했을 때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이 확률에서 핵심되는 말입니다.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 어떻게 정의돼?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robability of A는 얘가 뭐니?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의 개수지, 그지? 개수분의 그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한다. 이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수학적 확률의 정의야, 정의.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 이 말이 핵심되는 말이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이 왜 핵심이냐면은 잘 읽어봐봐. 각
표본 공간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때 우리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표본 공간에 있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가, 기대 정도가 다르면, 그럴 때는 이렇게 확률을 계산 못 한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즉, 내가 표본 공간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은 이 표본 공간은 반드시 이 안에 있는 한 개짜리 원소의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일어나는 기대 정도가 반드시 다르면 안 되고 무조건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본 공간의 각각의 하나짜리의 원소들, 근원 사건들이 발생하는 기대치가, 기대되는 정도가 어떻게? 기대되는 정도가 같도록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각각의 근원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근원 사건과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왜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들의 기대 정도가 같아야만이 올바르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야. 자, 보세요. 선생님이 왜 표본 공간의 설정과 근원 사건의 설정이 중요한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 자, 첫 번째 문제 봐봐. 자,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6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시오 라고 할 때 이미 답은 알고 있어. 얼마? 6분의 1이지, 그지? 자, 6분의 1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 관점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이 어떻게 잡혔을까?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하면은 1이 나올 수도 있고, 모든 경우를 다 써야 되니까 2가 나올 수도 있고, 3, 4, 5, 6 이렇게 표본 공간이 잡히지, 그지? 자, 두 번째, 내가 관심 갖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니? 6이라는 눈이 나오는 사건은 어떤 경우가 있어? 6이 나오는 사건을 A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는 얘의 원소의 전체의 개수 6, 얘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1 이렇게 돼서 얼마가 나온다? 6분의 1이 나온 거야. 오케이, 되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주머니에 그림과 같이 파란색 공이 2개, 빨간색 공이 3개가 있어. 자, 그랬을 때 공 1개를 꺼낼 때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미 답을 알고 있지? 답은 얼마야? 그렇지, 5분의 2지, 그지? 5분의 2. 자, 그럼 얘를 표본 공간을 딱 어떻게 잡았냐면은 봐봐. 표본 공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니? 표본 공간을 주사위를 여기서 공 1개 꺼내면은 파란 공이 나오거나, 그지? 또 빨간 공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잖아. 그랬을 때 내가 관심 갖는 사건이 뭐라고? 사건을 B라고 이름 붙이면 파란 공이 나오는 거라며, 그 사건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응? 그러면은 probability of B는 NS분의 원소 개수가, 근원 사건의 개수가 몇 개야? 2개네?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는 1개네? 그럼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틀려? 틀린 거라고. 오케이? 그럼 왜 틀렸냐라는 거야. 왜 틀렸냐라는 거라고. Why? 이유는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을 잘못 세팅했기 때문이야. 오케이?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을 잘못 세팅했다고. 자, 왜냐면은 표본 공간이 되려면, 오케이?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진 표본 공간이 되려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발생되어지는 기대 정도가 반드시 같아야지만 표본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 자, 이쪽을 봐봐. 왼쪽을 봐봐. 자, 1의 눈이 나오는 게 기대되는 정도와 2가 나오는 기대되는 정도, 3, 4, 5, 6 모두 같아 안 같아? 주사위에서는 기대 정도가 모두 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표본 공간을 제대로 구성한 거야. 자, 하지만 오른쪽 이쪽에서 봐. 자, 파란색 얘가 나오는 기대 정도와 빨간색이 나오는 기대 정도가 하나를 꺼내는 행위를 했을 때 같지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본 공간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확률을 계산을 했으니까 그 확률은 당연히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려면은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동일하게 표본 공간을 구성을 하려면, 즉 이와 같은 상황인 거지.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렇지, 같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기대되어진 정도를 같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모두 다 반드시 다르게 봐야 되는 거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각각의 객체들, 각각의 어떤 개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꺼낼 때마다 기대되어지는 정도를 같게 만들려면은 반드시 모두 다르게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즉 확률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본 공간을 제대로 구성하는 건데, 제대로라는 게 무슨 말이야? 기대되어진 정도가 같도록 구성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뭐냐면은 같은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전부 다 하나의 객체들은, 하나의 어떤 물건들은 모두 반드시 다르게 봐야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올바르게 해답을 구하려면 표본 공간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면, 각각의 근원사건들을 전부 다 다르게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파랑-1, 파랑-2, 빨강-1, 빨강-2, 빨강-3 이렇게 5개의 모두 각각의 다른 근원사건들로 놓고 그렇게 표본 공간을 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파란 공이 들어올 확률은, 자, 파란색을 뽑을 확률 사건 B는 파랑-1, 파랑-2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놔야 하며, 그래서 P of B는 NS 5개 분의 2개, 그래서 확률이 5분의 2다. 이렇게 놓는 게 올바르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하나의 대상들, 좀 객체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의 어떤 객체들을 모두 어떻게 봐야 된다? 모두 반드시 다르게 봐서 표본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있잖아, 얘들아. 경우의 수를 셀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있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오케이? 얘는 확률 계산할 때 사용 금지야. 사용 금지. 아셨죠? 왜? 확률 기본적인 개념이 같은 것은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다고 계산을 하면은 오류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확률 계산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사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 다르게 가정하고 모든 계산을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